오늘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이 워낙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고, 그리고 웨스트햄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참 좋잖아요.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답답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됐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이제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좌우 측면 브레넌 존슨, 베르너, 쿨루세프스키 어떤 선수든 이제 믿고 맡길 만한 선수가 좀 없다. 이게 느껴지는 게 지난 경기에서 쿨루셉스키가 못해서 오늘은 브레넌 존슨이 나온 건데, 브레넌 존슨이 오늘 득점을 했지만 득점한 이후에는 또 약간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요. 베르너도 마찬가지죠. 베르너도 오늘 어시스트 하나 했는데 베르너도 어시스트 한 거 딱 한 장면 빼면은 약간 그 공격 라인에서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요. 좌우 측면에서 힘드니까 손흥민 선수도 오늘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지쳐있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트넘의 공격진이 웨스트햄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말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흔드는 움직임을 잘 못 가져가는 면이 있었어요.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특히나 어느 시점부터 박스 안에 정말 밀집 수비를 딱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밀집 수비 안에서 볼을 잡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볼을 잡는 순간 당연히 정말 이 달려드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볼 터치를 약간 둔탁하게 하는 순간 웨스트햄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손흥민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실제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슈팅 각도가 나왔을 때 빠르게 볼을 터치한 다음에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약간 이제 볼을 잡다가 시간이 걸리면서 상대가 압박 들어오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오늘 100%는 약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 안에서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약간 마무리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쿨루셉스키가 나오든 브레넌 존슨이 나오든 베르너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 좌우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좀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경기 막판인데 손흥민이 잘 끌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비 3명, 공격 3명, 되게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 뒤쪽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쿨루셉스키한테 패스를 했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밀함이 부족한 게,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약간 기다렸다가 뒤에 토트넘 선수들이 훨씬 많잖아요. 요 한 장면만 봐도 웨스트햄의 그 수비 라인이 4명 있고요.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6명이 있습니다. 아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쿨루셉스키가 약간 무모하게 반대편에 있는 히샬리송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크로스를 시도하다가 웨스트햄 수비수의 몸에 맞고 이 역습 찬스가 무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되게 아깝죠? 이 한 장면만 봐도 이 공간에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공격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게 좀 아쉽고, 쿨루셉스키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장면 보세요. 전반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브레넌 존슨이 쿨루셉스키보다 좋은 거 빠른 스피드잖아요. 이 장면은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치고 올라오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발휘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손흥민이 앞쪽에서 뛰어들어가면서 본인에게 패스가 와도 괜찮고, 아니면 존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못해줘도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면 브레넌 존슨이 이 앞공간으로 계속 치고 달릴 수 있으니까 오프 더 볼을 가져가준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고 달리는 스피드가 좋은데 그 치고 달리는 터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브레넌 존슨이 약간 스텝이 꼬이거나 아니면 이 볼 터치가 이상하게 터치가 되면서 우물쭈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존슨이 치고 달리는데 손흥민을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이미 손흥민 선수는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패스를 전 장면에서 못 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가요. 이 공간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 선수들이 브레넌 존슨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왼쪽 측면에 손흥민이 약간 반대편으로 돌아뛰니까 베르너에게 넓은 공간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브레넌 존슨이 시야를 확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둘러싸여서 뺏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 공격 자원들이 믿고 맡길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트넘이 이번 시즌 끝나자마자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폼이 100%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수비 라인을 밀집시켰을 때 이 밀집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존슨, 왼쪽에 베르너, 중앙에서 메디슨, 뭐 후반전에 들어온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로셀소, 어떤 선수든 요 안쪽에서의 그런 뭔가 흔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다. 근데 이제 오늘 전반전에 득점이 나올 때는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우도기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전반전에는 이제 웨스트햄이 본인들의 홈이다 보니까 약간 올라와서 압박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디슨, 벤탄쿠르, 비수마, 요 토트넘의 3명의 미드필더를 1대1로 압박을 했어요. 근데 뭐 토트넘은 이번 시즌 뭐 보여주는 패턴 중에 하나가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포로와 우도기가 들어오면 쿠두스와 보엔이 안쪽으로 와서 마크를 해야 되는데 요 보엔이 역습에 약간은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우도기의 움직임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우도기가 오히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파케타가 비수마 때문에 올라오는 장면에서 우도기가 뒷공간으로 뛰면 이런 움직임을 보엔이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줬던 선수가 우도기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득점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웨스트햄이 경기 초반에는 약간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붙잡는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보엔이 약간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 우도기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우도기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놓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도기가 볼을 잡아서 공격을 전개시키고, 우도기부터 시작된 공격이 우도기가 벤탄쿠르가 베르너 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베르너와 존슨 두 명의 선수가 좋았던 게 뭐냐면 스피드, 초팔이 이제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베르너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이 스피드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통했고, 그리고 존슨도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스프린트하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존슨을 마크하고 있었던 에메르송이 존슨의 움직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베르너의 크로스, 존슨의 득점, 요 득점 장면이 나왔죠.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베르너와 존슨이 잘했던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햄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잡은 다음에 롱킥, 잡은 다음에 롱킥, 이 롱킥인 건데, 그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과 상성이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였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뭐 제공권에 강점이 있다 라고 할 만한 선수가 로메로 한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반더벤도 그 제공권에는 엄청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제공권에 강점이 있다는 로메로 한 명뿐이에요, 사실. 그런데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수책, 그리고 뭐 주마, 그리고 사실 보엔도 헤더를 잘하는 선수고, 뭐 마브로파노스, 이렇게 덩치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코너킥이 올라올 때 안토니오가 비카리오 바로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효과가 뭐냐면, 비카리오 골키퍼가 요 공간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비카리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약간 피지컬이 그렇게 힘이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전략에 비카리오가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햄은 토트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팀에게 저런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저렇게 골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토니오는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에 어떤 선수가 와도 몸싸움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있어 못 나와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공간으로 사실은 골키퍼가 나와서 손을 쓸 수 있다 보니까 걷어내야 되는 장면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골키퍼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머리에 맞춥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요런 장면들이 오늘 토트넘을 상대로 한 웨스트햄이 노렸던 장면인 거죠. 득점 장면도 이럴 때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앞쪽에 안토니오와 수책, 그리고 주마 3명의 이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너킥이 올라오죠. 근데 코너킥이 올라올 때 보시면 이미 요 앞쪽에서 안토니오가 본인을 마크하고 있는 비수마와 비카리오를 못 나오게 방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이런 장면이 됩니다. 또 비카리오가 스크린에 걸렸어요. 안토니오에게 걸려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뛰쳐나와서 걷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앞 공간으로 주마가 들어오면서 주마의 뭐 등에 맞았지만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트햄이 약간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코너킥을 만든 다음에 코너킥 처리하려는 장면들이 좀 나왔거든요.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누가 봐도 그냥 수비수 맞춰서 코너킥 만들기, 이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토트넘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되어서는 토트넘은 승점 관리가 쉽지는 않다.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는 정말 상반되는 팀들 간의 경기였거든요. 볼을 점유를 많이 하는 토트넘, 점유를 약간은 포기하고 역습을 중요시하는 웨스트햄, 그리고 세트피스에 강한 웨스트햄,
세트피스에 약한 토트넘, 교체를 하나도 안 하는 모예스 감독과 후반전에 교체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두 팀과 두 감독의 정말 극단적인 이 그런 상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상성 차이가 어쨌든 약간 토트넘으로서는 이 웨스트햄을 상대하는 데 좀 껄끄러웠던 점도 있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토트넘이 볼을 점유하는데, 볼을 점유할 때 공격이 제대로 안 되면 턴오버가 나오고, 턴오버가 나오는 순간 역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역습을 당할 때 근데 웨스트햄의 공격수들이 개개인의 퀄리티가 어쨌든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때 좀 부담스러워요. 이 장면이었죠.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여기서 뺏겼어요. 물론 이게 약간 반칙성이라서 아마 골이 들어갔으면 VAR을 봤을 건데, 여기서 뺏자마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뻥 차요. 뻥 차면 뛰어가고 있는 안토니오가 있고요. 이 공간으로 그냥 볼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토니오가 몸싸움을 합니다. 몸싸움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반더벤이 밀렸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슈팅을 하죠. 이거를 이제 정말 그 비카리오가 1대1 찬스를 정말 기적적으로 막아내면서 실점이 안 되긴 했는데, 요런 것들이 사실 오늘 웨스트햄을 상대로 토트넘이 약간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뭐 반더벤이 저 장면을 빼면 안토니오를 잘 막기도 했고, 비카리오의 저 미친 선방 그런 게 잘 나오면서 수비 라인에서는 어쨌든 제 역할을 비카리오와 로메로, 반더벤 이 선수들이 충분히 한 경기이긴 하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는 약간 토트넘이 뭐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겠죠. 오늘 경기를 이겼다면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를 만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를 이기기가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만약에 토트넘이 이겼다면 경기 수가 똑같아진 상태에서 아스톤 빌라와 동률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아스톤 빌라보다 한 칸 득실차가 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승점을 더 가져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승점 1점을 챙긴 건 그래도 뭐 선방한 결과고, 그리고 이제 뭐 아스톤 빌라나 뭐 토트넘이나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팀을 만났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한 번씩 미끄러지고 한 번씩 좋은 경기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보면 마지막까지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랑 4위 싸움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아쉬운 경기가 좀 되기도 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당연히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적 시장을 통해서 토트넘은 영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